네, 안녕하세요.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 담당 교수 이hu원입니다. 어, 제가 공지 드렸듯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격리 중에 있어서 대면 강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수강 기간은 일주일이니까 여유롭게 강좌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좋은 광고의 10가지 원칙이라는 이 저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압축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상력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가 바로 광고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좋은 광고는 설득의 예술이다 라고 써있는 이 문구처럼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엮을 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구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 예술이 또한 광고 콘텐츠가 가장 상상력을 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강의를 한 것 같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어, 4번 문항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헤드라인. 헤드라인과 이미지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죠. 헤드라인은 내 신문이라든지 각종 기사에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 본문보다 가장 큰 글씨로 그 기사 제일 상단에 딱 박아 놓는 그러한 문장들을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헤드라인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이미지로 텍스트를 좀 전환해 봐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한번 보실게요. 이 광고는 2010년에 제작한 페덱스 광고예요. 페덱스는 미국의 택배 회사죠. 자, 페덱스는 아주 빠른 배송을 지향합니다. 안전한 배송을 해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의 홍보 문구 대신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영국에서 스페인을 바로 직배송하는 이렇게 바로 건네주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 페덱스가 가진 그 기업 철학과 그 정신들을 한 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까요? 저도 참 이런 멋진 광고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 광고 제작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생각을 해낼까라고 감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서 100마디 말을 대신하는 이런 광고 이미지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자, 이것은 일본의 미즈칸이라는 브랜드의 광고인데요. 이 미즈칸은 무슨 광고일까? 일본어로 써 있어서 일본의 광고인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무슨 광고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한 명씩 지목해서 무슨 광고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여기 힌트가 있네요. 이게 과연 이거 같죠? 이거를 홍보하는 건데 이게 뭐냐? 어떤 제품일 것이냐? 자,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시가 있네요. 그런데 스시에서의 스시가 이제 초밥의 일본어인데 스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죠, 회. 회의 신선도, 회의 그런 양질의 회를 어떻게 썼느냐가 그 스시의 가장 주요한 요소일 텐데요. 이것은 오히려 그 생선을 아래쪽에 깔게 하고 밥을 위에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생선이 아니라 바로 이 밥이라는 겁니다. 초밥의 초가 식초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식초 광고예요. 얼마나 이 식초가 맛깔나면
이렇게 스시의 주인공이 생선이 아닌 쌀밥이 되었겠습니까? 이 광고 역시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신선하다 못해 놀라운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일련의 광고들은 영상 광고가 아니라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5개 광고에 나오는 인쇄 광고 그 지면에 담겨서 어, 여러 가지의 어떤 기교 없이 그림으로 이미지로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광고의 기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압축적이고 그런 영상의 기교 없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상상력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 사미소시알 광고입니다. 이 사미소시알이 프랑스에 있는 그런 시민단체 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예요. 뭐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와서 돕기도 하면서 노숙자들을 구호하고 위험에 빠진 노숙자들을 전화로 구조하는 그리고 뭐 경제적 어떤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런 단체인데요. 자, 이 사미소시알에서의 이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이 길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자는 노숙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무덤이다. 라고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서 경고를 날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다만 노숙자에게만 해당하는 경고가 아니고요. 어, 우리 일반 시민에게도 너희가 이 길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를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가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음, 무덤에 갇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 각성하고 이들을 도와라. 라고 여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115로 전화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고도 사미소시알 광고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서 점점 이 시멘트가 침전되면서 이렇게 점점 늪에 빠지는 것처럼 가라앉고 있죠. 노숙자들이 길에서 자기 시작하면 그 늪에 빠져서 도저히 일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숙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같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그 충격 요법을 통해서 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구호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의 이미지들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커다란 헤드라인이라든지 자극적인 문구 없이도 시각적인 이미지만으로도 광고를 효과적으로 해내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요, 이 헤드라인과 이미지 사이의 공간을 이용할 때에 폰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가진 광고들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르스라는 이 초콜릿 회사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마스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는데 이게 마스 초콜릿에서 이 폰트를 개발해서 고유한 마르스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글씨체만 봐도 사람들이 초콜릿에 군침을 흘리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 그러니까 폰트 역시도 하나의 광고로서 자리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왼쪽의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건 트로얀 광고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롤러코스터에 쓰여진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읽어보셨습니까? 찾으셨나요? 오르가즘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인용품. 성인용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용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글씨, 오르가즘이라는 글씨에다가 롤러코스터를 활용해서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그래서 광고에 따라서 언어적인 요소와 시각적 요소의 상호 보완이 가장 좋은데요. 보여드린 광고는 대체로 언어적인 요소가 적고 시각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방법을 썼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챕터 5입니다. 독창성.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어 새롭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컨텐츠가 넘쳐나는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만의 해석, 또 하나 기존의 과거의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현대적인 재해석, 또 하나 과거의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를 차용해서 우리식으로 바꾸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창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독창성이란 즉 없는 것, 무에서 있는 것,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래된 공식을 약간 비틀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베이스로 하여 독창성을 가미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냐. 영화나 텔레비전이 주가 되겠죠. 뭐 예컨대 여기에 나오는 이 밀크트레이 광고는요. 한참 이때 영화 007이 흥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007 영화의 마치 한 장면을 만들어서 초콜릿 광고를 했는데요. 이 광고를 함께 보시죠. And all because the lady loves milk tray. 자, 방금 보셨듯 이 007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여인에게 그 초콜릿을 주기 위해서 상어를 무찌르고 배달을 왔어요. 이런 어떤 패러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큰 흥행을 만들어낸 광고로 자리마게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광고를 소개해드리면은 비카라 마스카라라는 2008년도의 광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뮤지컬 그리스의 그 장면을 광고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래 이 광고에서 차용한 그 원래 작품이 뮤지컬 그리스라는 작품 중에서 썸머 나잇이라는 넘버예요. 옛날 10년도 더 된 거를 찾으면 오늘날의 스타들이 이 시절에 이제 푸릇푸릇하게 공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엄기준이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김소연 얘기해줄게. 한번 보세요. Summer loving 해주려게 난 만났지 화끈한 그녀 Summer days 그 짧은 만남으로 지난 Summer night Tell me more, tell me more 어디까지 가냐 Tell me more, 내 작품 많아. 세찬 파도가 밀려왔지 하얀 파도가 감싸줬지. 그녀를 내가 불러봤지 그대는 너무 수줍었지. Summer sun 이 짧은 만남과 지난 Summer night Tell me more, 첫눈에 뿅 간 거야? Tell me more, tell me more 솔직히 말로 키스했지
맞지 해는 지고 슬픈 굿바이 뜨거운 열정의 키스 작별의 서물러 그 짧은 만남 지난 summer night Tell me more, tell me more 궁금해 미치겠네 Tell me more, tell me more 야, 그 새끼 호모 아니야? 화냈다운 작별의 키스 황홀했던 해변의 밤 소소한 우리의 사랑 보여줘 내 말하기 summer heat 그 짧은 만남으로 지난 summer night Tell me more, tell me more 좋아 보여? 어떻게 나는 될까 아쉽게도 내는 겨우 아쉽게도 난 보내졌지 지금도 날 기억하고 지금은 캔 무얼 할까 Summer dreams 그 짧은 만남 지난 summer 이렇게 이러한 원작을 가지고 이제 TV CF를 만드는데요. 사실 이 2000년대 후반에 뮤지컬 광고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아라랑 이 당근석? 당근석인가? 이 친구들이 했는데요. 밤에 말이야 콧대 높음 알아 빛을 한 번에 껌뻑 넘어가던가 얘들아 근석이 있지 내 눈에 벌써 푹 빠져버렸어 비스면 눈의 사이즈가 66 에뛰드 66 비가이 비카라 에뛰드 하우스 원래 있는 원작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광고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 이 비카라 마스카라에는 제가 출연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뮤지컬 팀으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뮤지컬 팀이에요. 이 보여드린 그 멤버 중에서 제가 있어요. 저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돌려보고 재미있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많이 역변을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반대적으로 협박을 하라는 주문을 이 저자는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세요, 사주세요,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라는 어떤 것보다 그 반대로 갑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너 이거 안 하면 어쩔 건데? 너 이거 안 하면 나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광고를 한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예컨대 이것은 1915년도에 세계대전 때 신병 모집을 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때 이걸 보세요. 아이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여기 세계대전 역사가 나오는 그런 역사책 같은 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여기 앉은 아들은 병정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관건이죠. Daddy, what did you do in the Great War? 아빠는 세계대전 때 아빠는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ou에다 줄을 쳐놔. 아빠, 당신은 세계대전 때 뭐를 하는 걸로 딸한테 기억이 될 거냐? 네가 지금
신병에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역사에 기록돼서 딸이나 아들들이 너 그때 아빠, 이때 아빠는 뭐 했어요? 말할 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아빠처럼 딴 데 쳐다보고 딴청을 피우고 싶지 않으면 당장 모집에 지원해서 당당하게 이때 아빠가 여기서 당당히 맞서 싸웠다라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광고죠.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수많은 문장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단순히 한 줄짜리 문구로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협박이죠. 이번에는 하이네켄 2004년도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La la la, close to you. 네, 방금 그 문구 보셨나요? Just like 하이네켄은 사지 않으면 노래를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그 마지막 목소리 보시면 하이네켄을 사세요. 아니면 진짜 이 계속 할 근데 왜 이게 협박이냐면은 엄청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이 여자와 이 남자의 하모니가 엄청 불협화음이 있어요. 노래를 엄청 못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안 사면 우리는 이 광고를 계속해서 너희 귀를 힘들게 할 거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아이디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후속편이 나옵니다. 후속편이 어떻게 나오냐면 just like me. 자, 지난번 하이네켄 광고를 몇몇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the angels got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e sprinkled moon dust in your hair, gold starlight in your eyes of blue. 기억하세요. 하이네켄 안 사 먹으면 이 광고 계속합니다. 라고 또 두 번째 협박이 들어요. That is 그리고 이제 다음 후속작이 나옵니다. 지난번 광고로 하이네켄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렸어요. why all the girls in town In town, follow you follow you all around. around.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광고를 하겠다고 close to you. 그러니까 계속 하이네켄을 사세요. Close to you. Close to you.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준 덕분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래를 안 하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로 그 사자한테 다 잡아먹혔어.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지 않겠다. 협박이 먹힌 사례죠. 그래서 이러한 협박성의 광고가 이렇게 잘 통한 거는 이 하이네켄 2004년도의 광고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은요, 협박의 광고는 아닌데요.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거 2008년에 미국의 대선에 투표 독려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티븐 스틸버그가 이 캠페인의 감독을 맡았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So on November 4th, get out and vote. No. Say don't vote. Don't vote. Wait a second. You want me to say don't vote? I'm sorry, what am I supposed to say? Don't vote. That doesn't make any sense. You want people to vote, right? Just say don't vote. It's going somewhere. I don't get it, man. Listen, Scarlett, just say don't vote. Don't vote? On November 4th, get out and don't vote. It's part of the big picture. Tommy Cruise say don't vote? On November 4th. Now make sure you go out and vote. Cut! No. It's on November 4th. Don't vote. Don't vote. Don't vote. Now what do you mean don't vote? Well, it's like the last one that they did, which was gre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signed up to register to vote, so it's kind of like the concept. Do not vote. Shy, a little more sarcastic. What if people don't understand that it's being sarcastic? Oh, sarcasm. Okay. You can do sarcasm? Okay, yeah, I can do sarcasm. I could do anything. I was in a boy band, okay? Don't vote. Don't vote. Don't vote. Don't vote. Harrison, trust me. Don't vote. Don't vote. Like that? Don't vote. Like that? I don't get it. Doesn't make any sense. Do not vote. Good. Let's go back to the top. The whole concept. Not. One vote doesn't count. Just imagine that. What does that mean? Okay, one vote doesn't count. One vote doesn't count. No, one vote doesn't count. One vote, what is that going to do? It don't matter. It's just one vote. You're one tiny little itty bitty person in this entire country. And you're just this one. You know what? I can't do it. It's not true. I don't believe it. 537 people decided the 2000 election, and you want me to tell people that one vote doesn't count? 537? That's it? There's more Baldwin brothers than that. The concept worked the last time this was on YouTube. Work for who? Doesn't work for me. I'm gonna have to go with Harrison. I was having the same trouble with this thing. Yeah, I don't get All right? It doesn't make any sense. No, it doesn't make any sense. And now, Is there time for me to make a small please? I respect you, you know, and you got awards and stuff, but this is ridiculous. I think we should just kind of be a little more direct, don't you think? Say what's in your heart. See, now that makes sense to me. I'm voting because when I was growing up, my father told me that if you don't vote, then you have to shut up. I vote because I fell in love and I want it to matter. Vote because for the first time ever, an African American can end up in the White House. Vote because for the second time in history, a woman is running for vice president. If you're not voting for yourself, vote for people like me. Vote for the future of your children. I'm voting because the bank that was funding my daughter's school loan just closed. I'm voting because I care about gun control. I'm voting for education, health care. I'm voting because I want a voice. I'm voting for a better planet. I'm voting because it's my first time. I'm voting because I want my friend Trevor to come home alive. I'm voting because it makes a difference for the whole world. I like Capono. I'm voting because I have the right to vote. It's a beautiful thing to be able to vote. 이렇게 처음에 반대적인 표현으로 투표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인 연출이겠지만 반대적으로 시선을 끌어서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광고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대적인 표현을 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6 미디어는 이제 성격을 파악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건데요. 이 미디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미디어라는 것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전달할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이 광고는 미디어, 이 5개 광고의 성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광고를 한 사례인데요. 자, 이걸 보실까요? 이재석,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혹시 이재석, 광고쟁이 이재석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이재석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광고인이고 광고연구소, 이재석 광고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유학하던 시절에 이 광고를 통해서
한국인 최초로 인쇼 광고제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이 수업 때 한 과제로요. 이게 뭐냐면은 교수님이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과제로 제출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광고를 낼까 고민하다가 매일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목에 항상 이 굴뚝에서 이렇게 획부연 연기가 항상 나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거를 요런 아이디어로 해봐야겠다 하고 여기 밑에다가 권총을 한마디로 이 광고는 그 매연 등 공기 오염의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광고 있죠. 이거로 이제 인쇼 광고제 금상을 해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한국에서 그 독도에 가면은 여기가 아마 수협일 건데요. 이렇게 수협 그 건물에다가 독도의 사진을 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5개 광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도가 한국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이 독도를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 라는 키워드로서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5개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광고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재석이 했던 이 수많은 광고들, 캠페인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재미있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들어가서 이재석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그의 사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2010년도부터 10년 동안 여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 봉사를 했죠. 그때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탈의주. 이 너무 재치 있지 않나요? 비어 있는 것보다 혹은 이 공사 때문에 흉측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보여드린 게 천사 유적공원에 이 팻말을 일부러 이렇게 도끼를 찍어낸 것처럼 붙여버렸어요. 아이디어틱하죠? 원시인이 부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쟁 금지 공익 광고 같은 건데요. 이 사람이 거는 총구가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거는 이 미디어의 성격이 원기둥으로 된 이러한 미디어에만 가능한 5개 광고죠. 이게 원으로 이루어져야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어의 성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 미디어에 해당하는 광고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디어틱하게 만들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깨끗하면 니부터 마셔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반대에서 이거를 녹색연합이랑 같이 이거를 갖다주는 퍼포먼스를 했대요. 그래서 물을 짜면 이렇게 오염수를 칭하는 녹색 조류물이 나오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경찰은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강남경찰서 외벽 디자인을 이렇게 창문으로 뚫어가지고 불이 나는 이 창문의 불빛에 그 올빼미 눈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이렇게도 너무 많은데요. 야간 범죄 예방용 이런 대기하는 공간도 이런 식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었고, 압사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광고에서는 실제로 시그널에서 압사당하는 사람을 형상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 관계상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례들이 이제서 광고 연구소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인덱스라고 뉴욕의 이 광고대에서 수상을 한 광고인데요. 이 인덱스가 이 유리 닦는 스프레이형 형태의 그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뿌린 자리에만 투명하게 보이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대 광고를 했죠. 이것은 지나가는 바쁜 행인들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서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게 충격을 줘야 하는 이 5개 광고의 특징은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걸어가고 잠깐 멈추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심오하게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의미를 심오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충격적인 비주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내는 광고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게릴라성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게릴라성 광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잠깐 팝업식으로 진행되는 광고를 뜻합니다. 예컨대 이걸 보실게요. 여기에 이 HBO에서 소프라노스라는 드라마를 여기 써있어요. 드라마를 이제 홍보하기에 앞서서 뉴욕의 일대에 이 택시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모형 손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 택시가 그날 동안에 뉴욕 일대를 돌아다닌 거예요. 맨하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이제 신고 전화가 겁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소프라노스가 드라마가 어떤 장르의 드라마인지 유추되십니까? 당연히 범죄 스릴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리얼한 이 손 때문에, 그리고 또 뉴욕 약간 미국은 물론 맨하탄은 그렇지 않지만 범죄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할렘하고도 인접해 있고 범죄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가짜겠지라고 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래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소프라노스라는 드라마가 홍보가 굉장히 잘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뉴욕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런 게릴라성 광고가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 하비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단체예요. 뭐 이제 음식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거나 자신들의 이런 어떤 음식들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이 쟁반 깔개를 시티 하비스트에 기념이 담긴 손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서브 받을 때 이렇게 누군가의 손 위에 올려주는 것, 나누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모금 광고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아이템을 이 쟁반깔개라는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한 예가 되겠어요. 이런 광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광고를 어느 미디어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이냐도 하나의 광고 홍보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플레이보이 잡지 광고는 이 비치 타올 판매 시에 이 비치 타올 자체를 이제 잡지 표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요. 일시적으로 한 게릴라성 광고인데 왜냐면 이게 3월호에서 3월호인지 어쨌든 챕터 3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일시적으로 그 달만 행했던 이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즉 소비자의 빈틈을 노려서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길가에 있는 원형 기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택시 트렁크 쟁반 깔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대기하는
길거리에 대기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광고가 아로새겨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광고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빈틈을 채워서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이럴이라는 미디어를 입소문 마케팅이죠.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퍼지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사실은 입소문만한 게 없죠. 예전에나 구두에서 구두로 전해지는 입소문이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진 않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기기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유할 때 굉장히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럴도 역시 미디어의 하나의 성격이라는 것으로 주목했다는 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에 박차를 가할 때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라는 건데요. 이거를 순주어로 쇼크버타이징, 쇼크와 애드버타이징의 합성어죠. 쇼크버타이징은요, 이 베네통의 글로벌적인 광고 캠페인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차별 없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 누구나 똑같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화이트나 블랙이나 옐로우 다 심장에서 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흰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백인 아기 또한 이런 어떤 태어난 아가의 이런 이미지 또한 여기 신부님하고 이 칼라를 봤을 때 신부님이죠. 신부님하고 수녀님 이런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나이티드 컬러라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자, 그리고요. 규제인데요. 규제를 이용하여 기발한 해법을 발견하라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맥도날드 광고가 있어요. 근데 이 광고가 왜 규제를 이용해서 해법을 발견한 사례냐면, 자, 이 버거를 보시면 어때요? 뭔가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버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버거와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이 번이 일반적인 햄버거 번이 아니고 베이글이죠. 베이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맥도날드의 그 뉴욕 스택이라는 한정 메뉴를 홍보하는 광고인데요. 이 당시 영국에서는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 고지방, 고당분 음식에 대한 광고 규제가 엄격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뭐 교통 광고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에서 고열량인 이런 정크푸드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면은 광고를 여기다 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버거가 아닌 베이글을 사용해서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냐면은 영국의 규제에 햄버거 번이 고지방 고당분 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글은 그렇게 범주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 내용도 이게 고당분 고열량이 되겠지만 번 대신에 베이글을 씀으로써 규제를 피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맥도날드의 규제 회피 전략이다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보고
뭐야 얘네 판매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라는 것보다는 와 맥도날드가 규제를 피해가려고 정말 독창적인 방법을 썼네 라고 해서 더욱더 판매 촉진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역이용한 광고 전략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대대로 이어져 나는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광고를 한번 먼저 보고 가실게요. 즐거운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맛있는 농심 짜파게티. 요리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아니에요. 짜파게티가 좋아진 거예요. 일요일은 짜파게티.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자, 어떠세요? 이 광고에서 뭔가 오늘날의 광고와 다른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느낀 분도 있을 거고, 뭐가 문제라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게 1988년대 짜파게티 광고인데요. 여기에 나온 어린이 출연자들이 짜파게티 요리사 하면서 짜파게티의 그 브랜드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랬지만 오늘날은 이렇지 못합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광고 표준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광고에서는 직접적인 구매 촉진 문구,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사세요, 뭐 이거 최고 맛있어요, 이거 최고예요,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특정 제품명을 말하는 것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린이가 직접적인 그 구매를 유도하는 멘트라든지 그런 제품명을 말하는 거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규제가 좀 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오늘날의 광고에서는 어린이가 짜파게티라고 짜파게티 사세요, 맛있어요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광고 업체에서 과거의 광고를 이렇게 유튜브에 송출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과거의 광고를 홍보하면서 규제를 역이용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할 수 없지만 과거는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짜파게티 광고를 보면 짜파게티 먹자. 짜파게티.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른들이 제품명을 말하고 아이들은 그저 먹기만 해서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브랜드명을 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0가지인데 9가지 나왔네요. 반복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친숙함을 만들어라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중요한 이론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광고에서의 그 도달률과 빈도 패러다임을 좀 알려드리면, 광고 목표가 만약에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것이 뭐 파는 브랜드인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야겠죠. 그러면 많은 수용자한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빈도는 줄어드는 대신에,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 목표가 긍정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이 광고가 뭐하는, 이 브랜드가 뭘 파는 브랜드고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대고시키고 싶을 때는 표적 수용자가 적은 매체를 통해서 조금 고달률은 한 사람에게 빈도를 여러 번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긍정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칙과 해결책을 무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펩시리스 광고를 좀 보실게요. Set them free. 5. This aisle isn't big enough for 2 zeros. Anything you can do, I can do better. I can do anything better than you. No, you can't. Yes, I can. No, you can't. Yes, I can. No, you can't. Yes, I can. Yes, I can. Anything you can be, I can be greater. Sooner or later, I'm greater than you. Any note you can reach, I can go higher. I can sing anything higher than you. No, you can't. Yes, I can. No, yes, you can't. Is that all you got? I'm up to my knees in 0 calories. Pepsi to the max, so let's drink all of these. What's Snoop doing here? We're tight. Pepsi Max, 0 calories, maximum Pepsi taste. P-E-P-S-I Max. What can I get you? Take the special and a Pepsi Max, please. Good song. Great song. So, Pepsi Max has 0 calories, huh? Yep. How many calories? 0. 0? 0. I think he likes it. What are you doing? YouTube. Oh. Pepsi Max, 0 calories, maximum Pepsi taste.
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코카콜라와 펩시의 디스 광고가 유명한데요. 사실은 이게 광고계에서의 암묵적인 룰은 디스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득볼 게 없죠. 하지만 코카콜라와 펩시는 오랜 경쟁자로서 이렇게 디스 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비록 디스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나 이렇게 규칙을 무시했을 때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광고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수업에 이어서 좋은 광고의 10가지 원칙이라는 책에 나온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짚어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에 담긴 상상력의 원칙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나온 책들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고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좋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